시작합시다. 자, 보자. 그러면은 이제 미적분부터 우리 극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 오늘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수렴과 발산을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우극한과 좌극한 거고요. 세 번째가 무한대의 추정 이런 걸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극한의 성질.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극한의 계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 한번 해봅시다. 수렴과 발산입니다. 눌렀나? 잠깐만. 왜 박시? 요 위에 빨간불이가? 아, 빨간불 됐다. 자, 수렴과 자, 수렴과 발산입니다. 그 하기 전에 우리 용어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x 값이 첫 번째 함수 fx가 있는데 x 값을 내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첫 번째가 무한히 커지면, 첫 번째가 뭐라고? 무한히 커지면, x 값이 무한히 커진다면 또는 x 값이 무한히 작아지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x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면, A에 가까워지면이라 하자. A에 가까워지면. 자, 첫 번째, x 값이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또는 A에 가까워진다면 함수 값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극한을 시작하기 전에, 수렴과 발산 시작하기 전에. 자,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웠을 거야. 간단하게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는 걸 배웠네. 맞지? 1차 함수는 우리가 직선형 개형이야. 뭐 기울기가 양수면은 우상향 그래프가 될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우하향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근데 x 값이 무한히 커지면 과연 그때 함수 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입니까? 뭐라고 꼭 집어 이야기를 못 하겠다. 맞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단원이라고 하냐면 추정이라고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추정하는 값들을 찾아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 적읍시다. 자, 첫 번째 x 값이 무한히 커지면,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지면 이래서 이렇게 팔자를 눕히고 이것을 뭐라 이른다?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x 값이 무한히 작아지면,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 x를 어디로? 이 녀석을 우리는 무한히 커지면, 그래서 부호를 양수라고 해서 양의 무한대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자, 무한히 작아진다 했으니까 이 녀석은 뭐라 부르면 될까?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잖아요. 자, 그리고 x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면 a에 가까워지면, 그래서 extender a, 그래 x는 a에 가까워지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함수값, 그럼 어떠한 의미의 함수, 어떠한 함수, 주어진 함수, fx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 얘들아. 가까워지면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여기서 우리 나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쌤은 분명히 x가 a이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a이면과 a에 가까워지는 거는 엄연히 다른 말이다. 맞지? 자, 너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하면 학원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학원인 거야? 학원 근처에 있는 거야? 학원 근처에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야, 너 어디야? 그럼 저 4번 강의실로. 그러면 이건 학원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가까워진 건 학원이 아니라 학원 근처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사혼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학원 안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엄연히 두 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x 값이라는 값들이 a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a에 정확하게 도달한 게 아니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함수의 극한, 제일 첫 번째 기본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첫 번째가 발산입니다. 발산. 자, 무엇을 발산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의 발산은 총 두 종류의 발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다. 자,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두 번째가 뭐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입니다. 자, 우리가 배울 함수의 극한에서 발산은 총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자, 그러면은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건데 x 플러스 5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x 플러스 5라는 함수야. 자, 우리 잘 그릴 수 있겠다.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x절편이 얼마이면서 5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이런 함수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 첫 번째 해석. 변수는 x고 x를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무한대. 자, 이빨 키우겠단 말인 거지. 그럼 x를 이빨 키울 거야. 이빨 키웠을 때 우리 마지막에 뭐라 했지? 무엇을 추정할 거라고? 함수 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를 볼 거야. 함수 값, 즉 어떤 값 볼 거라고? y 값을 볼 거야. y 값 보면은 함수의 그래프는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 자, 올라간다 말은 함수 값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겠지. 여기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 6, 2 집어넣으면 7, 3 집어넣으면 8, 4 집어넣으면 9, 삽질은 여기까지 하자. 그럼 이빨 키웠으면 함수 값은 겁나 크겠네. 아, 그러면 이 겁나 큰 것은 얼마입니까? 안 되잖아. 맞지? x가 계속 키우고 있을 거야. 그럼 y값도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 부를 거냐 하면 양의 무한대로의 뭐라 부르자? 발산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얘들아, 무한대의 기호다. 무한대의 기호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야. 자, 무한대의 기호는 겁나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야. 끝이 딱 난 게 아니란 말이야.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숫자로 표현하면 안 돼.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럼 x값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y값도 계속 뭐 하고 있다고?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만약에 무한대는 게 어떤 특정 하나의 숫자였다면 그럼 x가 무한대의 근처에 가까이 있었다면 y값은 무한대 플러스 한 5 이쯤 되었을 거야. 맞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숫자였다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x값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y값도 그냥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무한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럼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리미트 똑같은 수로 씁시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겁니다. 이 함수 그대로 재활용합시다. x 더하기 5. 자, 그러면 x 값이 음의 무한대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x가 이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극한은 뭐를 확인하는 거라 했지? 함수 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럼 x가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y 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될까? 이 녀석은 뭐라 부르면 될까? 우리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는 알아야지. 뭐라 부르면 될까? 음의 무한대로? 좋습니다. 발산. 이렇게 두면 되겠다. 얘들아, 발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쌤이 옛날에는 게임 아이디다. 내 본 캐릭이 발산. 어제 했잖아. 맞아? 그러면 형아, 부 캐릭 이름이 뭐겠노? 부 캐릭 이름이 뭘까? 뭐라 지었을까? 당연히 수렴이라고 지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친구들 바로 왔더니 미친놈아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 자, 갑시다. 수렴입니다. 수렴. 자, 그러면 수렴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보는 거는 국어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문장적으로 봤을 때 수렴은 무엇을 수렴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수렴이라고 할 겁니다. 첫 번째가요. 무엇이다입니다.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요. 무엇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자, 아까 전에 쌤이 x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면 이 가까워지는 단어를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자, 그럼 하자. 일단 무엇이다와 무엇에 가까워진다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 둘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자, 간단히 보자. 1이다. 그럼 그냥 1인 거지. 근데 1에 가까운 숫자야. 1에 가까워진다. 그럼 뭐가 될까? 0.9쯤 있을 수도 있을 거고 1.1일 수도 있을 거고 맞죠? 1 근처에 있는 숫자일 거야.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1은 아닌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1에 가까워진다와 1이다는 정확하게 다르지만 엄연하게 우리 수로 봤을 땐 다르지만 이거 두 개를 우리는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1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될까? 극한에서 그냥 1에 수렴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다. 0.9, 1.1점 되는 막 1에 막 거의 가까운 숫자야. 그럼 이것은 1에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극한에서도 우리는 뭐라 표현하자? 1에 수렴합니다. 라고 표현하자. 통틀어서. 맞지? 얘가 뭔가 좀 약간 관대한 친구야. 자, 그러면은 수렴한다. 무엇이다. 무엇에 가까워진답니다. 그럼 어떤 형태를 표현을 합니까?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요. 무한히 커질 거예요. 무한히 커질 건데요. 자, x분의 1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어이, 오빠야. 이 무슨 함수야? 아, 유리함수입니다. 좋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립시다. 그러면은 기억이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누가 이거 반비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 맞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 반비례 배우고 이제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x가 무한히 한번 키워보자. x를 이빨 키웠어요. x를 이빨 키운 거야. 이빨 키우면은 우리는 누구 보기로 했지? 함수값 보기로 했어. 그러니까 y값, 즉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둥둥둥둥둥둥둥둥 내려와서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x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맞니? x축에 가까워진다. 근데 우리는 함수값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은 점점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지? x축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y값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 다시 y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x축이니까 y값은 얼마? 0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점점 0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0에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정확한 표현은 0이야 0 아니야. 0은 아니야. 하지만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괜찮지? 그래서 이 가까워지는 것도 우리 극한에서 수렴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0에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요번에 하나 더 리미트. 요번에는 extend 무한대인데요. 왜 이래? 7이라는 함수를 하자. 이건 상수함수네. 상수함수기 때문에 얘는 y는 7 이렇게 그을게요. 자,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무한히 키울 거야. 그럼 x가 1일 때도 7. 맞지? x가 2일 때도 7. 3일 때도 7. 4일 때도 7. x를 이빨 키웠어. 그러면 7이야 7에 가까워지는 거야. 7이다다. 맞지? 7이다도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지? 수렴한다. 그래서 이 녀석도 우리는 뭐라고? 7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수렴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어디이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하고, 자, 수렴하는 이 값들을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너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어디에 수렴하기 때문에?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때의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얘도 7에 수렴한다. 7이다도 7에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은 또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다? 7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7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극한값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여기에서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극한을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다.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럼 수렴과 발산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극한과 좌극한입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아까 했는 것 중에 극한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양의 무한대로 보내거나 음의 무한대로 보내봤다. 맞지? 그리고 우리가 극한을 표현한 것 중에 x는 어떤 특정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극한과 좌극한을 표현할 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떤 형태에서 표현할 겁니까? 라고 하면 x가 a에 가까워질 겁니다. 얘들아, 아까 했는 것 중에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있어. 양의 무한대로는 그냥 x를 이쪽으로 이빠이 키우는 거지.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일방통의 한 방향밖에 없어. 여기가 괜찮나? 이빠이 키우는 거지. 이렇게 이빠이 키우는데 뭐 여기서 깔딱깔딱 키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니? 키우는 것은 0부터 해서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겠단 말은 0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점점 가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 함수 값을 한번 보게 될 거야. 그럼 가는 방향도 왼쪽밖에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아까 전에 쌤이 했지만 1로 한번 다가가 보자고 했다. 1로 다가가면 1 근처, 1에 가까워진 어떠한 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1.1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고? 0.9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럼 1에 가까운 숫자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왼쪽에도 있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용어로 우극한과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첫 번째, x가 a에 가까워질 때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리미트 x 더 a일 때의 fx인데요. 자, 어떠한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뭐 간단하게 이런 함수. 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여기가 우리는 a라고 할 거고요. 자, 그러면 x 값이 a에 가까워질 거래. a에 가까워질 거래. 그럼 a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점점 다가올 수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점점 다가올 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 녀석이 1이야. 그럼 어떻게 다가올 수 있다고? 0, 0.1, 0.2, 0.3, 0.4, 0.5, 0.6 해가 0.7, 0.8, 0.9, 0.99, 0.9999, 0.9999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 맞지? 자, 또는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1보다 좀 큰 쪽에서 다가올 수 있을까? 2, 뭐 1.9, 1.8 해서 1.1, 1.09, 1.009, 1.00009, 1.00009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들을 지금부터 왼쪽이니까 뭐라 부르면 될까? 그렇지, 좌극한이라 부르면 되겠다. 얘를 뭐라 부르면 된다고? 좌극한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뭐가지 왜 대골박이 이제 데코레이션이 아닌 이상은 오른쪽에서 올 거야. 자, 오른쪽에서 올 거야. 이거 다 한국 사람이잖아, 맞지? 자, 오른쪽에서 올 거야. 그럼 얘는 뭐라 부르면 될까? 똑똑해요. 우극한 이렇게 부르면 되겠다. 그래서 A에서 다가오는 방법이 양쪽에 써 있어.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A의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 부를 거고 A보다 좀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A의 무슨 극한?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은 한글로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라고 하면 좌극한은 A 쓰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야. 그럼 A보다 조금 뭐한 친구? 작은 친구,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구나. 이 기호를 A에 대한 무슨 극한이라 부르자? 좌극한이라고 부르자. 자, A보다 조금 큰 쪽에서 다가오는 이 녀석을 우리는 A 뒤에다가 플러스라 쓸 거고요. 이 녀석을 A에 대한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 부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좌극한은요,
리미트 얼마? extender a일 때의 마이너스고요. fx입니다. 그러면 이 fx는 a에 가까워지는데요.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세요.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고. 자, 리미트 extender a일 때의 플러스 fx란 말은 함수 fx는 x는 a에서 x에 가까워질 건데요. 어느 쪽에서 가까워지세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세요. 이런 말을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때 등장하는 이 극한값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런 표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보통 일반적인 함수는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유리함수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구간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똑같아요. 왜? 그래프가 어차피 다 이래 생겼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아닌 함수들이 등장할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면 함수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끊어졌어. 구간별로 따로 떨어진 함수라고 하자. 아니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 녀석은 x 더하기 1이고요. 한 녀석은 x 마이너스 1입니다. 언제요? 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너를 그리시고요. x가 0 이상일 때는 너를 그리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x 플러스 1을 그릴 건데 x가 0보다 작은 쪽만 그리래. 그럼 x 플러스 1은 y절편이 얼마인? 1인 이 녀석인데 기울기가 1짜리 녀석으로 0보다 작은 얘만 그리래. 여기까지 괜찮나? 자, 0 이상인 그래프는 x-1을 그리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얘는 이상이니까 빵꾸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는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떨어진 이런 녀석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 너는 1,0이거든요. 그럼 1에서의 우극한값은 얼마지? 1에서의 우극한값은 함수값 이야기하는 거다. 1에서의 우극한값은 얼마지? 얼마? 함수값이니까 얼마? 0으로 다가가네. y값이니까. 1로 점점점점점 x가 1로 다가가면 y는 점점점점 0으로 다가가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1에 대한 무슨 극한은 우극한값은 얼마입니다요? 0입니다요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요번에 1에 대한 좌극한이야. 좌극한은 함수 x값이 점점 이렇게 다가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가오면 그래프는 이렇게 올 거니까 결국 함수값도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x가 1일 때 우극한값 0, 좌극한값 0. 그래서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뭐 하구나? 같구나. 자, 근데 요번에 0에서 한번 보자. 0에서는 우극한값이 얼마인 거지? 마이너스 1이야. 우극한값은 마이너스 1. 좌극한값은 얼마인 거야? 좌극한값은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다와 가까워진다를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빵꾸니까 일단 함수값은 없어. 여기에는. 맞지? 하지만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극한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고 좌극한값은 어디에 가까워졌다고? 1에 가까워진 거야. 그러면 자, 우리 0에서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달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를 거냐라고 하면 자, x가 a의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을 때, 그럼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이때를 x는 a일 때 뭐가 존재한다? 극한 값이 뭐 한다?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 했지? 좌극한값과 무슨 극한값? 우극한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뭐 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할 때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수렴값만 찾으면 돼. 괜찮지? 근데 특정한 A로 다가갔을 때는 다가가는 방법이 왼쪽 오른쪽 두 방 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자, 그랬을 때 어떠한 특정 값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무조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X가 A로 다가갈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려고 하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생각.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겨. 요 빵꾸야. 얘가 1이야. 근데 여기에는 0일 때는 함수값이 없는 거잖아. 근데 특정한 함수값이 하나 있어, 여기에. 여기는 색칠이야. 여기는 색칠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짱구 잘 굴려야 돼. 우리가 배우는 정의의 입각에서만 생각하면 돼. 0에 대한 우극한값은 얼마야? 그렇지. 1이야. 0에 대한 좌극한값 얼마야? 그렇지. 1이야. 자, 그러면 물어보자. 이 함수는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 했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뭐 하기만 하면 돼? 같기만 하면 돼. 자, 다시 우극한값 얼마야? 좌극한값 얼마야? 자, 다시 물어볼게.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해. 생긴 게 졸라 빵꾸 뚫어갖고 정말 빵꾸 똥꾸같이 생겼거든? 하지만 빵꾸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자, 우리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 담으면 안 돼. 빵꾸 뚫렸으니까 뭔가 없을 것 같은 이런 거지같이 생겼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모든 것은 수학은 정의에 입각하면 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x가 a로 다가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의가 뭐였지? 라고 하면 좌극한값이 얼마냐 찾고 우극한값이 얼마냐 찾고 그 두 개가 같으면은 그냥 존재한다 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에 표현하기를 x가 0으로 갈 때에 fx는 얼마입니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았기 때문에 너는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그럼 이 녀석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나갈 때 fx는요? 라고 하면 너는 뭡니까? 라고 하면 없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좌우가 뭐 있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좌극한과 우극한을 배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수렴과 발산을과 좌극한과 우극한을 통해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수렴하시면 되고요. 맞니? 수렴하거나 또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뭐 하면 돼? 같으면 우리는 그때는 다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요. 자, 그러면은 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나? 잘 따라오나? 우리 조삼성 잘 따라오나? 따이슨?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리고 쌤하고 수업했는 친구는 알겠는데, 수업할 때는 뭐 책이래 볼 거 없다. 왜냐면은 쌤이 이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 3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쌤이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유론을 내한테 집중시키면 된다. 집중력을.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뭐 해야 돼? 듣기지. 그리고 질문할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삼성 뭐 시키드노? 내가 다 설명하나 뭐 시키드노? 그렇지. 그때 이제 여러분들 책 가지고 내 수업 내용 들었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들아 똑같다. 너희들이 어릴 때 봤는 동화책들 읽었는 것들 있잖아. 읽었는 거는 나이가 들어도 되게 오래 남아. 근데 유튜브로 봤는 이 쇼츠는 들었는 거는 간단하게 들었는 거는 금방금방 없어져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읽으시면 됩니다. 보통 세 번째 내가 시켰는데 뭘 해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요 미적분 1은 내가 대수할 때 애들 안 시켰거든. 근데 이제 그게 살짝 애매한 개념의 패착인 것 같아. 쓰셔야 됩니다. 미적은 정말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이따 개념 노트를 줄 거다. 그럼 언제 씁니까? 이거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쌤이 저거 이제 수업 영상 있는 거 다 올려놓을 거거든. 이제 영상 편집해갖고 유튜브 올려놓으면은 거기다 보고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쌤 자랑처럼 나중에 시간 보여줄게. 우리 박씨가 정리해놓은 정말 아름다운 베스트 개념 노트 있다. 진짜 밑에 애들한테 맨날 보여준다 그거. 자 봅시다. 무한대 추정입니다. 봅시다. 야 또 무한대의 추정이다. 자 쌤이 아까 무한대는 뭐라 했지? 무한대가 뭐야? 무한대가? 아니 다이성? 무한대가 뭐지? 끝없이 커지는 상태. 물을 일 자꾸 한 대 딱 치면 무한대. 미안해. 자 보자. 자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일까? 요즘 애들 편으로 존나 큼. 근데 그게 어느 많이 큰데? 그냥 졸라 커요. 어느 정도? 개 커요. 어느 정도? 싹 커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 모르잖아. 표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쌤이 아까 했죠. 이것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첫 번째 봅시다. 무한대 더하기 숫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지. 무한대다. 뭐 간단하게 이거지. 우리 조삼성이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난강에 갑자기 오줌을 디디시 쌌어. 우와 갑자기 난강물이 막 범람하니? 와 갑자기 삐삐 울리면서 우리 조삼성이 오줌 싸고 지금 난강물이 범람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겠냐? 안 하잖아. 티 나왔나? 안 나잖아. 그래서 그것은 그냥 물이 그대로 있다 생각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요번에 무한대 빼기 숫자야. 그럼 얘는 뭘까? 무한대. 아까 조삼성이 싸갖고 그냥 무한대 있는데 갑자기 다이성이 가갖고 목이 마른 거야 그냥. 그래서 컵 들고 한 대 딱 퍼먹었어. 갑자기 난리 났어. 와 난강물이 메말랐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티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입니다. 자, 세 번째. 요번에 무한대 곱하기 숫자다. 이건 어렵다. 뭘까요? 뭘까요? 맞춤을 맞힌다. 백날 찾아봐라. 없다. 무한대? 무한대 안 맞아볼래? 자, 보자. 얘는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수가 양수면 당연히 무슨 무한대? 양의 무한대. 상수가 음수면 무슨 무한대? 음의 무한대. C가 얼마라면? 0이라면 얘는 그냥 얼마? 0입니다. 괜찮지? 자, 네 번째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와, 이거 어렵다. 무한대. 너 학교 선배 중에 좀 재밌는 레전드 있다. 지금 제대했다. 오래됐다. 걔가 17학번. 아니다. 17 아니다. 20학번이다. 20학번. 20? 20 맞을 거야. 20 맞는 것 같다. 19? 20 맞다. 20. 근데 무한대 되긴 무한대 하니까 쌤 알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뭐 성적 9등급 중에서 한 4, 5등급 정도 많은 친구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무한대 이렇게 하고 앉아있더라고. X 더하기 X는 2X 아닙니까? 그래, 네가 뭐 참 재밌네. 뒤에 보면 그 전에도 그렇고 참 창의력 좋은 친구다. 자, 다섯 번째 봅시다. 이번에요. 무한대분해. 다섯 번째입니다. 뭔가 컬러가 바뀌었지? 무한대분의 숫자. 얘는 얼마일까요? 뭐라고? 케이스 분류. 아이고, 아니지.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유리함수 있지. 유리함수가 x분의 어떤 숫자다, 맞지? 그 x를 쩔나게 키웠어.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됐지? 0에 가까워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한대는 극한을 보내는 거잖아, 맞지? 분모가 겁나게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이 녀석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분모가 겁나게 크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그냥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위에 숫자는 무한대에서 숫자는 의미가 없어. 무한대 더하기 1이나 무한대 더하기 1억이나 무한대 더하기 1조나 무한대가 있는데 누구 우리 X 테슬라 사장님 이름 뭐고? 일론 머스크 재산 갖다 와도 그냥 세 발의 피야. 그냥 무한대에서는 일론 머스크 재산이나 무한대에서 내 재산이랑 똑같아 그냥. 그래서 동급인 거지 뭐.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얼마라고? 0이야. 자, 근데 얘들아, 요 생각 잘해야 돼. 자, 극한에서의 0은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이 0은 0이야, 0에 가까워진 숫자야? 0에 가까워진 숫자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C가 0일 때 C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0. 이건 얼마라 했지? 0이야. C가 0이란 말은 0에 가까운 숫자의 0인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극한에서는 0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이런 0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확정 0이라고 할 거야. 확정된 0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짱이야. 곱하면 다 0돼 그냥. 오케이? 자, 이 녀석은 0에 가까워진 숫자라서 이 녀석을 우리 뭐라 불렀지? 이 녀석을 무한대라고 했다. 맞지? 가면 이 0은 졸라게 작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 부를 거라고? 뭐라 부르면 될까? 데코레이션 아닌 이상 좀 창의력을 발휘해봐. 미확정 0. 내가 제일 처음에 힌트를 줬잖아. 이 녀석을 우리 뭐라 부른다 했지? 무한대라고 했다. 그럼 이 녀석 뭐라 부르면 될까? 무한영.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해봐. 무한대영. 이 녀석이 무한대라고 했다. 맞아? 그럼 이 녀석은 그렇지. 무한소영이야. 무한소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0은 0이지만 0이 아닌 0이야. 0은 0이지만 0이 아닌 약간 0이랑 썸 타는 그런 느낌. 확정 0이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은 곱한다고 해서 무조건 0이 된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어. 오케이? 무한소영은 확정 0이 아니기 때문에 곱한다고 해서 무조건 0 된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극한에서의 0인데 이 0이 수렴하는 0이면 무한소영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는 0이지만 그냥 확정 0이 아닌 무한소 0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먼저 이제 색깔 달라지고 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렵다. 픽픽 이러면 큰일 난다. 알겠지? 그러면 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 무한대 되는 거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5번째 하듯이 극한을 계산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녀석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그게 5번째 단원에 해야 될 극한의 계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7번째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또 어렵다. 얘는 뭘까요? 뭘까요? 또 0 이러면 안 된다. 얘는 뭐 할까? 당연히 계산하셔야 됩니다. 극한을 뭐 한다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8번째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0. 야, 좀 병신다 이거. 아까 했잖아요. 이 0이 그냥 0이 아니라 어떤 0? 무한소형. 무한소형입니다. 잖아요. 자,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좋습니다. 얘는 지금부터 우리 좀 이따가 우리 극한의 계산 파트에서 이제 극한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제일 많이 해야 될 거다. 9번째. 영분의 0꼴. 다른 말로 은꼴이라 부른다 나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자, 0분의 0꼴, 은꼴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될까?
그렇지. 수학의 정의에 분모에 절대 0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주식끼리 0일까? 아니면 무한소 0일까? 그렇지. 무한소 0이야. 제로분의 제로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은꼴은 우리 얘도 뭐 하셔야 됩니까? 아, 좋습니다. 이 녀석을 우리는 줄기차게 수능 칠 때까지 계산을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한대의 추정입니다.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극한의 성질입니다. 극한의 성질. 자, 극한의 성질 보면 우리 책에 이쁘게 잘 적혀 있어요. 어디에 적혀 있냐면, 19쪽. 우리 책 19쪽에 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옛날 표현으로 유한 확정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제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란지 어떤 공식이 나오면 어이 조3성 빡시? 형은 항상 성질 나오거나 공식 나오면 항상 뭘 해주냐? 그래, 증명 다 해줘. 왜? 수학이 제일 첫 번째니까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어째서 뭐 당시 why?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내가 증명을 안 해줄 거야. 그럼 또 소홀한다고 쇼발 실장 변했네.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은 증명을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 못해요.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그때 이제 극한을 증명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뭐 고교 과정에서는 교육 목표 이래 적혀 있다. 그냥 받아들입시다 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그냥 이렇구나. 쇼발 왜? 어째서? 뭐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극한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봅시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있는데 5개가 있어요. 안 적을 거야. 왜? 책이 다 적혀 있는데.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 이 극한의 성질, 노란 박스. 복사되어 있으면 노란 박스가 아니라 아미가 쳐져 있을 거야.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답 나올 때까지 있을 거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자, 고등과정에서 올라왔을 때 정말 위험한 거잖아. 공식이나 성질 나오면 내가 뭐 제일 중요하다 했지? 공식, 성질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지? 아이, 개념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하면 조건이 중요하다, 얘들아. 1번부터 5번은 어차피 도구나 카우나 다 할 거야. 제일 첫 번째 줄이다. 두 함수 fx와 gx가 extend a, extend a에서 알파, 베타, 즉 극한값이 뭐 할 때, 존재할 때, 그러니까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할 때 하고 얘를 다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문제 줄 때는 이 양상추들이 무조건 존재하는 애 주는 게 아니야. 그럼 도구나 카운터 다 맞출 건데.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얘들이 둘 다 극한이 x가 a일 때 두 함수가 존재할 때 뭡니까? 라고 하면 실수배를 하면 실수배 밖으로 빼도 되고요. 합도 존재, 곱도 존재, 차도 존재, 나눗셈도 분모가 0이 아니면 존재야. 여기까지 괜찮지? 진짜. 그래서 얘들아 2번, 3번 같은 경우에 약간 애매하게 이런 표현할 수 있거든. 리미트의 분배법칙 이런 아름다운 쌉소리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리미트는 어떠한 연산을 하는 그런 분배법칙 하는 기호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가슴 속으로만 품고 있어라. 아, 리미트는 이제 분배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입 밖으로 뱉은과 동시에 자기의 품격이 겁나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쓴단다. 어떤 두 함수의 극한값을 알고 있어. 근데 합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각각 극한값의 합이랑 뭐 하구나? 같구나 라고만 표현하면 된다. 그냥 뭐 의미 없다 그냥.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시험 칠 때 했잖아. 이건 도구나 카우나 다 아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잖아. 자, 그래서 옆에 빈 공간 내에 반드시 적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선생님이 전제 조건을 이야기 안 했다. 두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 안 해서 이 애들은 전제를 깔아놨잖아. 둘 다 존재할 때 하고 5개의 성질이 다 성립을 합니다. 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리미트 extender a일 때에 fx 더하기 gx 가 존재할 때야. 자,
x가 a로 다가갔을 때 두 함수의 합, 얘들아 합이나 차나 같은 거다. 왜 빼기면은 어차피 gx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더하기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합이 존재할 때야. 합이 존재할 때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궁금한 거야. 자, 얘는 지금부터 합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는 둘 다 뭐 할 때? 존재할 때입니다. 둘 다 존재한단 말이 아까 전처럼 x가 a일 때 fx도 존재하고 x가 a일 때 gx도 존재한단 말이야. 둘 다 존재할 때 합은 반드시 뭐 했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물어보는 거지. 얘들은 왜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 합이 존재하면요? 반드시 둘 다 존재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합이 존재하면요? 가면 반드시 머릿속에는 부정적으로 케이스 몇 개 생각해야 된다고?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둘 다 존재할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뭘까? 그렇지. 자, 첫 번째는 증명할 게 없어. 왜? 둘 다 존재할 때 합 존재한다 했잖아, 여기서.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라고? 둘 다 노존재야. 둘 다 존재하지 않을 때야. 그럼 어떤 상황이요? 둘 다 존재하지 않는데 합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상황이요? fx라는 함수가 이런 함수야.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a인데 0이라 하지 말고 a라 할게. a인데 얘는 a까지는 계속 1로 오다가 여기가 1로 오다가 a보다 커질 때는 뭘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얘들아 물어보자. fx는 a에서 우극한 얼마야? 우극한 얼마야? 그렇지. 좌극한 얼마야? 그러면 x는 a에서 함수 fx는 극한값이 존재하니? 좌우극한 달랐잖아. 안 존재해. 노존재야. 왜? 모르지. 오른방 치니까는 마이너스 1, 왼방 치니까는 1이니까 다르잖아. 자, 그리고 이번엔 gx야. gx인데 gx 여기 똑같이 a인데 얘는 왼방 치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오른방 치니까 1이야. 다시 또 물어보자. gx라는 함수는 우극한 얼마야? 1. 좌극한 얼마야? 그러면 a에서 우극한, 좌극한, 좌우극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나? 근데 다 물어볼게. 우극한 더하면 얼마야? fx와 gx가 우극한 1, 너 우극한 얼마? 마이너스 1, 맞지? 우극한 더하면 얼마야? 1이랑 마이너스 1 더하면 되니까 얼마? 0. 자, gx, fx 좌극한 더해보자. 좌극한 더하니까 얼마야? 그럼 우극한 합도 얼마였고 합에 대한 함수의 우극한 값 얼마였고? 0이었고 좌극한도 얼마였다고? 0. 함수는 우극한 좌극한이 뭐 해져 버렸네? 같아져 버렸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각각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두 개 합인 함수는 A에서 뭐 해버린 거야? 존재해 버린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을 안 깔았을 때 나 둘 다 존재할 때요 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 때 근데 뜬금없이 두 함수 합이 존재한대. 그럼 반드시 케이스는 몇 개밖에 없다고? 두 개야. 첫 번째가 뭐라고? 둘 다 존재. 도구나 카우나 하는 그 내용이었으니까. 맞지? 또는 둘 다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 아무 말도 없으면. 자, 근데 쌤 이렇게 이야기해볼게. 얘들아, 합이 존재했어. 근데 fx가 존재했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는 a에서 합인 함수가 존재해. 근데 fx는 a에서 존재하는 녀석이야. 그럼 이 녀석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자동 존재야. 왜?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 둘 다 존재하거나 둘 다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 녀석이 존재했으면 자동 너도 뭐라고? 존재를 하는 함수야. 수렴한다는 말이야. 너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얘도 자동으로 뭐 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래서 첫 번째 극한 성질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합이 존재할 때 케이스 몇 개라고? 두 개야. 둘 다 존재, 둘 다 노존재. 절대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의 합답형 문제에 날개를 달아줄 친구야. 두 번째다. 요번에는요. 리미트 extend a로 다가갔을 때 곱이 존재야.
둘 다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 개 곱해는 함수가 그 값이 존재한대. 그럼 과연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 얘도 똑같다. 부정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구나 카우나는 뭐? 좋습니다. 둘 다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존재하면 아까 우리 극한의 성질에서 둘 다 존재할 때 퉁 치고 밑에 곱이 존재한다고 배웠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렇지. 왜? 얘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극한 1, 좌극한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얼마? 우극한 1, 우극한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니까 얼마?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렇지. 좌극한 마이너스 1, 좌극한 1 곱하면 얼마? 둘 다 분명히 A에서 존재 안 했는데 CR이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1로 존재해버리네. 그래서 둘 다 노존재야. 끝이 아니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세 번째는요. 어차피 곱하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값만 같으면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거든. 근데 곱하는 것 중에 다르더라도 절대적인 A가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극한 값이 A야. 좌극한 값이 B야. fx라는 함수가. 근데 gx는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하나로 같으면서 둘이 곱해갖고 같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렇지. 다른 값들 같게 만드는 곱하기는 하나밖에 없어. 0을 곱하면 돼. 즉 뭐냐면 하나가 0으로 존재하면 돼. 하나가 0으로 존재하면 돼.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0이면 돼. 자, 그러면 gx가 예를 들어서 fx가 0이었다 하자. 우극한 좌극한이 0이었다 하자. 그럼 gx는 존재하든 안 존재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 돼버린다고? 존재해버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 얘들아, 곱이 존재했어. fx가 존재했네. 그럼 gx는 존재일까? 노존재일까? 항상 이런 문제는 생각을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 존재일까? 노존재일까? 곤이 왔니?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히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존재 아니면 노존재일 거니까. 이러다가 죽된다고. 모른다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녀석이 존재한다고 했거든. 근데 그 존재한 게 뭐이버리면 0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 녀석이 존재하든 안 존재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존재값이 0이 아니면은 이 녀석은 자동 존재인데 아니지. 0이 아니더라도 이 녀석이 뭘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0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녀석이 반드시 존재 이러면 안 된다. 왜? 극한값이 하나가 뭐일 수 있기 때문에 0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0인데 우극한 1, 좌극한 2 이래도 곱하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쌤 얘가 존재하면 얘는요? 얘가 1로 존재하는데 얘가 0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맞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하나가 0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고? 하나가 존재하면 반드시 자동 존재 이렇게 표현하면 돼. 단 덧셈은 합이 존재할 때는 이 녀석이 존재하면 반드시 이 녀석도 뭐한다? 존재한다 라고 하면 되겠네. 요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극한의 성질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진짜.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다. 오늘 해야 될 게 극한의 계산입니다. 얘는 내용 이야기하고 좀 이따 문제 풀 때 하나씩 볼 거예요. 두루루루. 자, 다섯 번째 극한의 계산입니다. 자, 극한의 계산입니다. 우리 아까 열심히 무한대 추정할 때 극한의 계산이란 걸 몇 개 적었다. 첫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번째가 뭐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세 번째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그리고 네 번째가 응골 해서 총 4가지를 했다.
맞지? 그걸 지금부터 계산할 거야.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어떤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 뭐 있다고요, 이거? 엄마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 하나가 필요하다. 우리 앞에 배웠다. 무한대분의 숫자는 우리 뭐라 배웠지? 아, 그렇지. 0이라고 배웠다. 0에 수렴합니다. 0. 맞지? 자, 요것을 이용할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일반적인 것은 흰글로 쓰자.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제일 첫 번째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를 나눌 거라고? 분모 분자를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 사용하시면 됩니까? 아까 했던 배경 지식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적인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좀 이따 이제 알잖아. 우리 이제 교과서는 이렇게 적혀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풀 거라고? 대충 풀 거라고. 좋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는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요, 뭐 하시면 됩니까? 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떤 꼴일 거냐 하면은, 이제 무리식인 꼴일 거야. 무리식입니다. 자, 무리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다? 유리화를 할 겁니다. 무슨 화? 유리화를 하시면 됩니다.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떤 꼴로 바뀔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푸시면 됩니까? 1번으로 푸시면 됩니다. 유리화를 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뀔 겁니다. 좀 이따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뭘로 푸시면 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하듯이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뭐 해주시면 됩니까? 나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꼴입니다. 얘는요,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요. 통분. 두 번째요. 약분하시면 됩니다. 뭔 삽소리입니까? 좀 이따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딴 거 없습니다. 주어진 식이 있으면 분수식이겠지, 당연히. 분수식이기 때문에 통분하시고요. 그리고 약분하시면은 바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할 거다. 은꼴이다. 자, 제로분의 제로꼴입니다. 자, 뭔 말이냐, 얘들아. 자, 이런 표현이야. x가 a로 다가갈 거래. 그러면은 분모도 0으로 다가가고 분자도 0으로 다가간대.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 자, 어떠한 두 개의 식인데 0으로 다가간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수정리예요. 자, 이런 형태야. 쉽게 말하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데 fx분의 gx를 할 거야. 그럼 a로 다가가면 fx가 a 근처값을 볼 거 아니야. 근처값을 볼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 말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함수면은 a의 근처값, x가 a일 때 근처값은 거의 함수값과 거의 동일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어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너도 뭐가 되었단 말이고 0이 되었단 말이고 너도 뭐가 되었단 말인 거야? 0이 되었단 말이야. 자, fa가 0이란 말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두 번째 단원에서 배웠다. 다항식에서 fa가 0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지? fx는 반드시 누구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x
마이너스 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인수정리야. 자, 우리 고1 때 배웠는 인수정리가 뭐였냐면 고1 때 배웠는 인수정리가 뭐였냐면 f 알파가 0이면 반드시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집니다요?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집니다요. 얘가 바로 인수정리였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지금 인수정리 쓸 거야.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a 집어넣고 a 집어넣었더니만 뭐가 되었다고? 0이 되었단 말은 fx랑 gx랑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봤더니만 이렇게 생긴 거야. x-a에 얼마 어떤 새로운 식을 하자. g'x를 하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번에도 똑같이 너 a 집어넣으면 0 됐단 말인 거니까 x-a에다가 얼마? f'x 이렇게 식이 생겼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이제 뭐 되는 거야? 쓱 얘들 둘이 약분되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뭐를 계산하시면 됩니까? 똑같이 극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AA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일반적인 큰 틀은 여기까지다, 계산은. 근데 이제 계산 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두 가지로 풀어줄 거다. 두 가지로 풀어줄 건데, 첫 번째는 반드시 첫 번째 방법으로 풀 수는 있어야 된다. 이야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고 난 뒤에 이제 대충 푸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극한의 계산이고요. 이제 미정계수랑 남은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거니까는. 자, 일단 여기까지가 극한 첫 번째 내용 끝!